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도발에 맞서 선택한 극단적인 복수. 그 충격적인 결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깊은 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2살의 박명자 여사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가 어떻게 복수의 화신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자 여사는 서울 강남구의 8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며 여러 채의 부동산을 모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재산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그녀의 외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은행원인 수진과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자신이 살던 강남 아파트 바로 옆 동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로 내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결혼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다. 수진이도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든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부터 수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고 명자 여사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음식을 먹어요? 너무 기름지고 짜네요. 아,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명자 여사는 며느리를 배려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브랜드 가방, 비싼 화장품, 해외여행까지 시어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저만 없으면 창피해요. 명자 여사는 며느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지만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급기야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기뻐했지만 수진의 요구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좁아요.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어머니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내 집으로? 그럼 나는 어디 살라고?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큰 집이 뭐 필요해요? 명자 여사는 황당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집 명의를 민수 앞으로 바꿔주세요. 뭐라고? 집 명의를? 네. 그래야 저희도 안심이 되잖아요.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때부터 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수진은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입덧 때문에 못 먹겠다며 비싼 외식만 고집했고 산부인과도 강남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다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부인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아요. 명자 여사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은 산후조리원도 가장 비싼 곳으로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까지 모두 시어머니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분유값, 기저귀값 다 어머니가 대주셔야죠. 더 가관인 것은 수진이 아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모두 시어머니가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생활비 주셔야죠. 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이나? 네, 요즘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머니도 손자 잘 키우고 싶으시죠? 명자 여사는 손자를 볼모로 협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희는 젊으니까 큰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수진아,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너희 살 집도 내가 사준 거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막말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손자를 보려고 하면 세균 놓는다며 만지지 못하게 했고, 명절 때는 어머니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다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명자 여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꼴불견이야. 나이도 많은 게 언제까지 큰 집에서 혼자 살 건지. 빨리 집 뺏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명자 여사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지는 급기야 명자 여사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혼자 80평에서 사시는 게 말이 돼요? 저희는 애도 있고 앞으로 더 나을 건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왜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해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되잖아요. 집 내놓으세요. 뭐라고? 집 내놓으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집들 다 민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미리 물려주세요. 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죽으면 어차피 다 저희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를 못 믿으세요? 수진아, 그런 말을 어떻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명이 이전 안 해주시면 손자 못 보게 할 거예요. 민수도 제 편이거든요. 명자 여사가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민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우리는 애도 있고 하니까. 민수야, 너 맞아.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명자 여사는 평생을 키운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자를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손자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 갈 거예요. 명자 여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며느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명자 여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을 아들 명의로 바꾸러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전부 매도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한꺼번에 파시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명자 여사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습니다. 총 120억 원이라는 거금이 그녀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시설 등에 골고루 나누어 기부했고 기부 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팔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응, 팔았어. 그리고 그 돈 다 기부했어. 뭐라고요? 기부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수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명자 여사는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집 내놨으니까 이제 만족하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왜 너희가 참견해? 그리고 손자 못 보게 한다고 했지? 그래, 이제 정말 볼 일 없을 것 같네? 명자 여사는 이미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민수도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희 진짜 속마음도 이제 다 알았고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이제 홀가분해. 평생 모은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됐으니까. 수지는 발광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그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내 돈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너희가 원하던 대로 집도 비워줬으니까 이제 만족해. 명자 여사는 기부증서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120억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됐어.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갔으니 기쁘지 않아? 수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실 명자 여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수진이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녔던 일, 회사 돈을 빼돌렸던 일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수진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민수 역시 사내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0평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은 명자 여사 명의였기 때문에 매도와 함께 새 주인이 생겼고 민수 부부는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살 곳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명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어. 민수 부부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작은 투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일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수진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작은 원룸에서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명자 여사가 기부한 복지시설에서 감사 편지와 함께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공부하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명자 여사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기부한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했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여전히 명자 여사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기부해버리고. 하지만 민수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신들에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민수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돈으로 집도 사고 생활비도 받고. 그런데도 더 달라고만 했네요. 명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수진이도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그동안 너희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 그리고 이제 알았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복지시설 아이들이 나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라줘. 그게 더 행복해.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자 여사는 복지시설에서 천사 할머니로 불리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시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명자 여사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반면 수진과 민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진은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지만 예전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께 잘했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여사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만 요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후회됩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그 편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사람은 진심을 다했을 때 받아줘야 하는 거야. 명자 여사는 복지시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명자 여사가 기부한 시설들은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명자 할머니 복지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고, 명자 여사 자신도 사회봉사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구나.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남 눈치만 보며 산 거였어. 반면 수지는 아직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자 여사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진심으로 대할 때 받아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어주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자 여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